자, 이번 시간에는 지급신용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신용장을 제가 두 가지로 좀 나눠놨죠. 일람지급이다, 연지급이다. 앞에서 우리가 매입신용장 어떻게 배웠습니까? 일람분이다, 기한분이다, 기한부다 그랬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람분이다라고 하기에는 매입에서 그래 부르는데 똑같이 우리가 기한부다 그러면 매입하고 누가 하고요? 우리가 지금 지급하고 너무 똑같죠. 그래서 이름을 살짝 바꿨죠. 일람지급이다, 연지급이다. 앞에서 그런 게 있었죠. 우리가 CAD, COD하고 DPD를 약간 단어만 페이먼트와 우리가 뭡니까? 캐시하고 바꿔서 단어를 살짝 바꾸면서 쓰게 있죠. 마찬가지로. 그럼 결국 뭐죠? 이렇게 서류 주면 돈 주는 거, 바로 주는 거, 서류 주면 나중에 돈 주는 거, 이거죠. 자, 그런데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뭐 있었습니까? 매입 신용장은 우리 누가요? 셀러의 거래은행과 바이의 거래은행, 조금 쉽게 말하면은 누굽니까? 계세은행이죠. 두 관계가 무이치 환급이라 했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시는 것은 지금 지급신용장과 또 다음 시간에 할 인수신용장은 뭐라 하십니까? 예치 환급이죠. 그래서 실질은 수출자의 거래은행이 아니고 수출자가 소지하는 지역의 그 지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예요? 바이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하고 두 은행이 예치 환급일 경우에 된다. 뭐 쉽게 말하죠. 이렇게 두 은행 간에 예치 환급일 때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돈은 누가 주냐니까 통지은행만이 지급은행이 된다. 자, 이건 뭐냐? 네가 내 돈 가지고 있지 않느냐? 줘라. 그러면 통지은행이 바로 지급은행이고 지급은행이 바로 통지은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돈을 들렁 주는 게 아니고 차기한다, 데빗한다 이 말이죠. 데빗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경우 앞에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내가 현금을 이렇게 은행에서 현금을 이렇게 10만 원 주면은 현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랬죠? TT라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지급 지시를 통해서 컴퓨터망으로 올라간다 했죠. 그렇게 우리가 컴퓨터망에서 내 돈에서 10만 원 중에 100원 빼주세요. 그걸 뭐라냐? 그걸 차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그리고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가 우리가 기업은행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바이가 거래하는 시티은행 LA지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죠? 여기가 매도인입니다. 셀러고, 여기가 매수인 바이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용장은 어떤 관계죠? 매도인과 매수인끼리 일단은 뭐라 했습니까? 계약을 했죠. 계약을. 바로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랬죠. 그러면 둘이서 LC를, 두 번째 LC를 개설해 주세요라고 신청했죠. 물론 꼭 기억하세요. 담보라는 게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LC가 개설되면 세 번째 뭐가 되느냐? 어떻게 돼요? LC가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그죠? LC가 개설됐습니다라고 개설 통지를 하겠죠. 개설 통지를. 그죠? 이럴 때 이 신용장이 앞에서 배우신 것처럼 매입이 아니라 여기 지급 방식의 신용장일 경우입니다. 이렇게 통지됐을 경우에 LC가 네 번째 도착했습니다라고 도착 통지를 하겠죠. 그죠? 이럴 때 이 은행이 우리 기업은행이 그죠? 여기에 기업은행이 만약에 서민지점이 어떻게 됩니까? LC를 내가 도착했다가 통지해죠. 이 은행을 뭡니까? 통지은행이죠. 그죠? 그런데 앞에서 매입신용, 자유매입신용장 꼭 통지은행이 매입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은행이 통지은행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선정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선정을 하고 나서 서류를 줄 건 여섯 번째 서류를 주면서 매입은 어떻게 했죠? 서류 줄 테니까 네가 대금을 네 돈을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매입 요청을 했죠. 매입은 누가 하는? 은행이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고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내고 요청하러 가는 거고 매입하러 가는 게 아니라 매입 요청하러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게 취급 방식의 신용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개설은행이요. 이 은행, 즉 통지하는 은행에가 요 안에 뭐가 들었냐면요. 내 돈 100만 원이 1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찌 되죠? 이 은행하고 이 은행도 둘이서 뭐가 되죠? 내 돈 10만 원이 들어있겠죠? 우리 뭐라 했죠? 두 은행이 예치환급이라고. 예치환급이라고 그랬죠. 그 말은 뭡니까? 기존의 매입신용장은 이 은행과 우리 개설은행이 관계가 없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직접 못 주죠. 그래서 누가 제3의
은행이 중개은행이 필요했습니다. 상환은행이. 근데 여기에 돈을 내가 10만 원 맡겨놨어요. 그중에 5만 원을 빼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요 통지한 은행에다가 NC를 통지했는데 이 통장이 어떻게 된다고? 네가 내 통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요 통지한 은행이 왜 통지를 했냐? 이 개설은행이 얘가 기업은행 서명주임이 바로 누구요? 시티은행에 예를 들어서 LGM의 통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게 아니라 누굽니까? 정확하게는 시티은행 본점이고 기업은행 본점이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가 내 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야 기업은행 서명주임아 네가 내 돈 가지고 있지? 그 내가 니한테 LC를 통지할 테니까 좀 셀러한테 줘. 그리고 나중에 셀러가 서류 가져서 돈 달라거든 돈 내줘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이 은행이 뭡니까? 통지은행이자 바로 취급은행이 되는 겁니다. 요거 다루셨나요? 다시 말해서 우리 두 개설은행과 이 통지은행이 두 은행이 예치환거래다 보니까 돈을 맡겨놨어요. 그러면 굳이 이 사람 보고 내가 서류 주면서 서류 드릴 테니까 돈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 말이에요. 서류만 보내주면 되겠죠. 왜요? 맡겨놨으니까. 그러면 이 돈을 보고 이 서류가 하자 없으면 내주는 거죠. 요렇게 내가 통지를 돈을 달라고 하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의 신용장을 지급신용장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바로 돈을 바로 주자마자 내어줘요. 그러면 됩니까? 서류 주니까 대금 주죠. 이게 일람지급이에요. 근데 만약에 서류 주니까 한 달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연지급이죠. 외상거래다 말입니다. 자, 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자기가 뭐냐? 자, 이전에는 매입신용장 서류 주면서 대금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서류를 검토하죠. 검토하고 나중에 야 서류 왔다 돈 달라라고 해서 돈을 받아서 다시 결제하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미 돈을 맡겨놨으니까 돈을 나간 거예요. 나갔으니까 10만 원 맡기는 것 중에 내가 5만 원 빼고 줬으니까 얼마가 남았냐라면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뭡니까? 데빗노트를 보내줍니다. 데빗노트를. 얼마 남았다고요? 5만 원 남았습니다. 일종의 잔고증명서 빚이다. 데빗노트. 요게 뭡니까? 차기다. 그죠? 데빗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데빗이 뭡니까? 예를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회계파트에서 여기를 차변이라고 그러죠. 대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차변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대변을 뭐라냐? 여기 보시니까 여기는 뭐 자산, 그죠? 뭐, 그 다음에 자본, 부채, 그죠?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부채는 내려가죠. 거꾸로 어찌 됩니까? 여긴 자산과 자본이 내려가고 부채가 올라가는 거죠. 빚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변을 뭐라 하냐면은 데빗이라고 그러고 대변을 뭐라 해요? 크레딧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빚이 좀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랍니까? 크레딧 카드는 외상카드잖아요. 빚카드잖아요. 그래서 요 대변이라 소리하는 거죠. 근데 차변 뭐야? 내 돈 10만 원 중에서 5만 원 빼고 나서 5만 원 남았습니다라는 잔고 증명과 비슷한 것이 데빗노트예요. 그래서 당신이 나인데 10만 원 맡겨놓은 통장 중에 요 매도인이 서류 가져오면 돈을 주라 그랬잖아요. 5만 원 주고 5만 원 남았거든요. 라고 데빗노트를 보내줍니다. 돈 달라고 하지 않죠. 왜? 이미 돈을 지급했으니까요. 맞습니까? 그리고 서류가 왔어요. 바이야 서류 왔다 돈 가져온다. 그럼 바이가 돈 받으면 여기 끝나죠. 왜? 더 이상 송금해 줄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돈을 줬으니까요. 그죠? 이게 일람불 방식, 이게 우리가 지급 방식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매입 방식처럼 내가 서류를 보내기 전에 어찌 됩니까? 네가 내 서류를 사줄래요? 선내구를 하고 환가료를 주고 받고 그리고 안 되면 나중에 소고 청구도 당하고 서류 보내서 돈 달라 그래서 다시 오랫동안 서류 검토해서 다시 돈을 받아서 돈을 주고 이게 매입이죠. 복잡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수료가 꽤 많이 들어가는 게 매입인데 그럼 셀러인데 가장 좋은 신용장이 어떤가요? 바로 일람지급이 제일 좋겠죠. 왜요? 뭐가 없습니까? 환가료 없잖아요. 서류는 바로 주죠. 그러니까 굳이 기다릴 필요 없죠. 다만 이럴 때 또 추가 비용이 하나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통지한다고 어느 신용카드 마찬가지지만 통지 수수료 들어가죠. 여기 또 뭐 들어갈까요? 내가 지급했다고 그냥 지급 수수료 좀 주고 가실래요? 큰 돈 안 듭니다. 환가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돈이죠. 이런 비용들만 주면 바로 내게 현금을 바로 주니까 굳이 서류를 갖다가 돌아오고 7일 걸리고 9일 걸리고 이런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움직이는 것이 이게 우리가 지급 방식의 신용장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연지급 방식에서 연지급은 우리가 보시니까요. 디프드 페이먼트라고 했는데 뭐를 주냐니까 연지급 확약서를 준다 이 말이죠.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뭐니까 30일 있다가 오세요. 그럼 30일 후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자, 이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지은행이 지급은행이고 지급은행이 통지은행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급신용장에서는 뭐가 필요 없습니까? 환음이 발행은 안 됩니다. 자,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매입이 아니고 이 둘이가 매입이 아니고 매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급은행이라 하십시다. 그러면 통지은행이 어찌 될까요? 지급은행이 되죠. 그죠? 그럴 경우에 요 개설은행하고 둘이가 예치환거래라고 이 매입은행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통지은행이고 지급방식이라 생각합시다. 그럼 우리 둘이가 여기 어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돈 10만 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도 10만 원 있다 칩시다. 10만 원이. 이렇게 거래가 서로 예치한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연지금 뭐냐? 지금 보세요. 내가 이렇게 계약하고, 그죠? 서류를 보냈어요, 이게. 서류를 보냈단 말인데, 서류를 보내니까 돈을 주세요라고 청구할 때는 서류 바로 주면은 돈을 주는 것은 우리가 일람지급이잖아요. 그런데 언제 주기로 했어요? 30일 있다 주기로 했어요. 그럼 지금 안 주겠죠? 그럼 나인데 뭐를 주냐? 여기서 지금 무슨 연지급 확약서를 주는 거예요. 연지급 확약서 뭐예요? 요 30일 있다가 지급하고서 확실히 약속드립니다 하는 약속장을 하나 주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있다가 30 후에 다시 오라는 거죠. 요게 따라왔나요? 그래서 요럴 때는 내가 LC를 받고 나서 돈을 달라고 청구하면은 돈을 주는 게 연지급 확약서 준다 이 말이죠. 요게 따라오셨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서류를 어떻게 보낼까요? 은행이 요렇게 개선행에 서류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 서류를 보내 대금을 지급했나요? 아직 안 했죠. 안 했으니까 뭐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데비노트가 이제 발행이 안 되겠죠. 당연하죠. 왜? 돈 안 줬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개선행이 바에게 서류 왔다, 돈 가져온다. 바로 줄까요? 그러면 30일 있다 돈을 주겠죠. 30일 있다 돈을 준다 칩시다. 받아서 그 다음에 30일 후에 대금을 받았으니까 지금 내어주세요 하겠죠. 그럼 그때 가서 대금을 30일 있다 지급하겠죠. 맞습니까? 이런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갑시다. 이렇게 연지급일 경우에 우리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성질이 급하죠. 내가 뭐 3개월씩, 6개월씩 만에 걸린다 칩시다. 나 못 기다려요. 이거 할인 좀 해주세요. 할 수 있겠죠. 그거 따라왔나요? 30일 못 기다리니까 30일치 이자 드릴 테니까 요거 할인 좀 해주세요 합니다. 그럼 이럴 때 요 지급은행이 누구 돈을 주느냐, 이 통장에 빼주느냐라는 건데, 그죠? 그래서 요럴 때는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6600에서 6600을 했죠? 우리가 배우는 600에서 할인을 해도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 은행에서 10만 원에서 돈을 빼줍니다. 그러면 할인 수수료가 만약에 우리 신용점검이 5만 원이고 할인소가 100원이다 칩시다. 그럼 5만 100원을 빼는 거예요. 그죠? 할인해달라 그러면. 안 한다 그러면 30일 기다려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 가고 돈 받아서 30일 돈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근데 내가 급해요. 그러면 30일차 선이자 떼고 어찌 됩니까? 미리 돈을 주면은 어찌 되죠? 아까처럼 일람물처럼 서류 주면 바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요, 연지급 확약서 안 받고 바로 할인할게요. 그러면은 바로 뭐를 준다? 대금을 주되, 다시 차이는 뭐죠? 이 30일 동안에 이자를 내가 100원을 빼고 준다는 차이죠. 그죠? 요럴 때 뭐랍니까? 요 100원을 할인 수수료다라는 거죠. 아까 뭐 했습니까? 지급 수수료 있죠. 지급 수수료. 그래서 이런 확인 수수료와 지급 수수료가 동시에 나온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럼 만약에 할인 안 하면 나중에 어찌 됐습니까? 돈 받고 나서 돈을 줬어요. 주고 나니까 나중에 별도로 데빗 노트를 발행하면 되겠죠. 30원 나갔으니까. 근데 할인했어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할인하면은 일람 지급과 똑같이 처음부터 서류 주고 데빗 노트 보내주겠죠. 얼마 남았습니다? 다 맞습니까? 100원이 더 남아있죠. 이자가 남아있으니까. 요게 우리 지급신용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